여행 준비편은 10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애독자 조재호님의 신청에 따라 장기 여행에서 필요한 앱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안내를 11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고 현재 여행 관련 수천 개의 앱이 존재하니 거론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앱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길을 찾고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는 앱에 대해서는 전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구글 맵과 가민 GPS 몬테라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속도 카메라와 실시간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레이더봇 프리를 사용했습니다. 속도 위반 범칙금이 센 나라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구글보다 길을 더 잘 안내해주는 웨이즈도 가끔 사용했습니다. 차박지를 찾는 앱도 전편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글 맵, 구글 어스, 파크포나이트, 아이오 브랜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인들과의 소통은 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간단한 자료나 사진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무료로 보이스톡과 페이스톡을 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요즘은 선물이나 축의금도 주고받을 수 있으니 참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과는 카톡을 사용하기 힘듭니다. 외국인 친구와 교류하고 에어비앤비 숙소 주인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왓츠앱을 사용합니다. 사용법은 카톡과 비슷하여 어려움이 없습니다. 구글 번역기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문자와 말의 번역은 물론 사진이나 음식점의 메뉴까지 모두 번역해주니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언어 팩을 다운 받아 놓으면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외교부에서 만든 해외 안전 여행 앱도 설치하면 좋습니다. 안전 여행을 위한 각종 안내와 위기 상황 대처법, 대사관과 영사관의 연락처 등이 들어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 콜센터 앱도 유용합니다. 위급시 전화 연결, 사고 해결, 통역 등 가까운 한국 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 전화가 잘 안 될 때는 OTO 국제 전화를 사용하는데 인터넷 연결 시 무료 통화 가능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SKT 가입자는 T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시 무제한 무료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오프라인으로는 일반 전화로 하루 수신과 발신 3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T월드에서 T로밍 도착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국경 통과 시 미리 지정한 휴대폰 번호 최대 5명까지 알림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어 가족에게 국경 통과를 알릴 수 있습니다. 또 바로 로밍 가입 시 현지 통화도 무료입니다. 데이터 가입하지 않고 와이파이 사용 전화 시는 현지 통화는 로밍 요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전화 어플로 하루 3분은 무료이고 한국 전화만 수신 발신 모두 무료입니다. 한국 유심과 현지 유심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심 핸드폰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 앱으로 트라비 포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여행 경비를 바로바로 기록해서 지출 내용을 잊지 않고 기록할 수 있고 엑셀 파일과 호환이 되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을 빨리 계산해주고 쉥겐의 날짜 계산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똑똑 계산기 앱도 아주 유용합니다. 여행자에게 날씨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노르웨이의 YR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다른 날씨 앱보다 정확한 것 같았습니다. 숙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부킹닷컴, 아고다, 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했습니다. 장기 숙소는 에어비앤비에서 구했습니다. 현지의 부동산 사이트를 찾아보거나 현지 부동산에 직접 문의하면 훨씬 저렴하게 장기 숙소를 구할 수 있지만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TV를 시청할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무료 TV 다시 보기 앱은 지나간 지상파, 위성파, 케이블 채널,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착한 TV 앱은 생중계 방송을 실시간으로 봐야 할 때 유용합니다. 도쿄올림픽 때 잘 사용했습니다. 정확한 고도계 앱은 트래킹 또는 차박 시 고도를 알 수 있어 유용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합니다. 와그 앱으로 유럽의 박물관 유적지 등의 입장권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줄을 서지 않고 입장하니 편리했습니다.
숙소, 캠핑, 액티비티, 투어, 교통편, 렌트카, 맛집 등 종류별로 모두 있으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7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해 볼 만합니다. 글로벌 페트롤 프라이스 사이트를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로 깔아놓으면 앱처럼 나라별 연료 가격을 원화로도 알 수 있으니 국경 이동 시 어느 쪽에서 기름을 넣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이용하면 외국인과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한글로 작성해도 외국어로 바로 변환되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에서 외국어로 변환된 걸 복사해서 왓츠앱에 붙여넣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맞춤법 체크를 눌러주면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수정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촬영된 문자를 바로 변환하여 텍스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나 문구는 저장해서 한 번의 터치로 간단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이크를 누르면 음성이 바로 한글 텍스트로 변환되어 메시지를 쓸 수도 있는 등 기능이 다양합니다. 와이파이 맵은 공공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앱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지 않고 인터넷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을 때 내 주변의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차박 캠핑 여행자가 데이터를 아끼며 차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앱의 사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개인용 와이파이에 몰래 접속하는 짓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나 비행기로 국경을 넘을 때 출입국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여행의 고수 출입국 신고서 앱도 유용합니다. 차량으로 여행해도 배를 타고 국경을 넘을 때가 많은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앱은 아니지만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이후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한국에 가지 않고도 신분증명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한국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 납부는 지로와 위텍스 앱을 활용했습니다.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위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신청해 놓으면 외국에서도 세금 납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외국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개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카드도 있고 분실하거나 손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개의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신한은행 비자카드, 삼성 마스터카드, 시티은행 체크 및 현금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수수료가 적은 시티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하나은행의 비바플러스도 수수료가 적다고 합니다. 모바일 팩스 앱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서류를 보내야 할 때 유용하며 팩스 한 건당 40원이 부과됩니다. 근처의 맛집을 찾기 힘들 때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 찾기를 도와주는 옐프와 트립어더바이저 앱도 쓸모가 있습니다. 내 위치 주변의 맛집을 소개해줍니다. 항공기를 이용할 때는 스카이 스캐너 앱이 유용합니다. 페리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어페리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페리를 미리 예약하면 여행에 차질도 없을 뿐더러 비용도 더 저렴합니다. 끝으로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하여 사족을 달아봅니다.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장기간 여행에서는 한국의 지인에게 발급을 위임한 국제 운전면허증을 국제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도가 바뀌어 한국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한국 운전면허증과 같아 편합니다. 단 영문 운전면허증을 인증하는 나라가 제한적인데 유럽에서는 대부분 유효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차박 캠핑 해외여행에 필요한 앱들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빠뜨린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유용한 앱들도 많을 것입니다. 혹시 좋은 앱을 알고 계시면 댓글에 소개하여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